안녕하십니까. 오태광입니다. 저는 전 한국생명과학연구소 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피코엔텍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ALDH는 어떤 효소이며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ALDH는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알데하이드는 독성 물질인데 우리 신체 내에 독성 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쌓이면 질병이나 또는 비정상인 상태가 되는데 신체에 있는 알데하이드를 전환하여 무독성인 물질로 만듦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효소입니다. 알데히드는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내부에 밥을 먹는다든지 식사를 하든지 해서도 대사가 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인체 외부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쓰레기, 냄새, 나쁜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체로 흡입되면 알데하이드가 생깁니다. 인체 내외부에서 생긴 알데하이드는 인체의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를 변성시켜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들므로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로 이걸 제거하게 되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활성산소와 활성 알데히드, 그리고 ALDH는 어떤 관계인가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그에 따라서 활성 알데하이드가 생깁니다. 이 활성 알데하이드는 인체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활성 단백질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전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고 디스펑션한 이펙트를 가지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래서 ALDH를 우리가 먹거나 처리를 받으면 활성산소나 활성탄소를 갖다가 제거하여 인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ALDH 유전자 변이 또는 체내 ALDH 효소가 부족할 경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ALDH가 뮤테이션 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그 유전자 중에서 487번에 있는 아미노산이 글루타믹 애시드가 라이신으로 바뀌게 되면 단백질 전체가 구조가 찌그러집니다. 이 찌그러지면 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ALDH가 활동 못하게 되면 독성 물질을 분해 못하기 때문에 인체가 병이 걸리거나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피코인텍 대표이사 권웅택입니다. ALDH 관련한 해외 연구 동향과 글로벌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LDH에 관련된 연구는요,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천 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재밌는 건 195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주로 술 분해하는,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그런 관련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 뭐 치매, 파킨슨, 암, 기타 등등 많은 질병에 관련된 논문들 위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들을 우리가 주로 이용할 때 항산화제라는 말들을 써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개발한 거는 한 100년 전에 개발을 했고요. 항산화제가 보급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한 240조, 250조 정도의 큰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이 질병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질병 예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ALDH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연구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는 ALDH 연구가 우리의 장수, 수명 연장, 건강한 노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코앤텍이 진행한 ALDH 연구 성과는 무엇이며 해외 연구기관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이 피코인텍이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 이름을 ALDH, 알데히드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데하이드 자체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ALDH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알데히드를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이외에도 2000년도 이후에 전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런 알데하이드를 분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저희처럼 직접적으로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분해 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 연구 기관들은 주로 우리 몸에 어떤 의약품을 먹었을 때 ALDH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베이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효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승 교수입니다. ALDH는 의학적으로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고요. 이게 아세트산이라는 이제 식초하고 비슷한 물질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성 물질입니다.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고요. 그런데 이 물질만 해독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활성산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도 독성 알데히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질도 해독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이 효소가 하죠. 보통 활성산소는 그 반감기가 굉장히 짧고 이동 거리도 세포 바깥을 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활성산소에 의한 스트레스는 이 독성 알데히드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주장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얘는 반감기가 훨씬 길고 세포 바깥으로도 넘어서 멀리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그 방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LDH가 작용하는 질병 또는 질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일 많이 연구한 분들이 스탠포드 의대의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쪽 파트의 연구자들인데, 그분들 발표에 의하면 크게 한 8개 파트에서 그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나누면은 심장, 뇌, 그다음에 혈관, 그리고 술과 관련된 두경부, 식도, 인두, 하인두나 기도 이런 쪽 기관들이죠. 그리고 피부, 그리고 노화, 그다음에 내분비 기관 이렇게 8개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질병들 이름을 좀 말씀드린다면 심장 관련돼서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들, 흔히 얘기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하고 관련돼서는 뇌혈관 문제하고 연관돼서 뇌경색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과 관계돼서는 이 두경부암, 그다음에 식도암과의 연관성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하고 관련돼서는 방사선 노출에 의한 피부염, 그다음에 노화하고 관련돼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하고 관련돼서 많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